네, 계약서에 도장 많이 찍고 싶으시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대의 염원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이런 경험 좀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손님이 집을 보러 온다고 하면은 괜찮은 물건을 쫙 준비를 하죠. 가격부터 관리비, 면적, 층수, 향, 주차, 입주 가능일, 내부 상태까지 빠짐없이 체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은 열심히 브리핑을 해요. 요 라인은 전부 34평이고요. 남향의 양창형이에요. 그래서 볕도 잘 들고요. 주차층도 한층 더 여유가 있어서 캠핑카까지도 놓을 수가 있어요. 역까지 걸으면은 컷이고, 내부 상태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죠? 세디 컨디션. 그래서 집이 진짜 깨끗해요.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하죠. 근데 손님 반응이 떨떠름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고개는 끄덕이는데 별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을 딱 보고 나가면서 다른 집도 더 보겠다고 나중에 연락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 가격에 이 정도 집이면 괜찮은데 왜 반응이 없는 거야? 내가 설명을 부족하겠나? 그래서 다음 손님이 오시면은 더 빡세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설명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요. 현재 국내에서 10만 뷰 이상 나온 부동산 중개 현실 관련 내용 중에서도 공인중개사와 전문가들의 실전 노하우인데요. 해당 내용은 제이로드 집사임당 채널의 컨텐츠를 참고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간단해요. 집을 보여줄 때요. 중개사가 하고 싶은 얘기 말고요. 손님이 집을 판단하는 순서에 맞춰서 리액션을 보여주면 돼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쉬워서 다 알려드려도 대부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하는 사람과 알고만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계약 실적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손님이 집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중개사는 이 집을 잘 알고 있고요. 가격, 면적, 층향, 주차, 장단점 정말 잘 알아요. 그러니까 현관문을 딱 잡는 순간부터 열리면은 설명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손님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딱 들어가서 생각보다 거실이 좁네. 사진보다 오래돼 보이네. 햇빛은 잘 들어올까? 앞동하고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프라이버시가 걱정인데? 아이 방으로 쓰기에는 모양이 좀 안 예쁜데? 아까 본 집이 더 생각나는구만. 손님은 설명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이 집이 우리 가족에게 맞는지 판단하러 온단 말이에요. 우리 중개사는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손님의 생각은 다른 데 꽂혀 있고 판단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좋은 브리핑의 시작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설명하지 마시고 일정 시간 손님을 먼저 보세요. 거실 창문으로 바로 가는지, 방부터 열어보는지, 주방 수납장을 확인하는지, 창밖의 동강 거리를 체크하는지 이런 거 말이에요. 우리가 약몰이 하듯이 먼저 가이드를 하면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막 드리블을 친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글로 먼저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디로 가면요 그냥 놔주세요. 예를 들어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거실 창문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손님이 쳐다보고 있으면 채광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걱정하나? 그러면 이런 말이 툭 나올 수가 있어요. 손님이 지금 사는 집이 좀 볕이 잘 안 든다 저층부라서 이 한마디 들으면 브리핑의 센터가 좀 잡히게 되죠. 반대로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가 들어오자마자 방부터 확인하면서 물을 수 있어요. 여기 침대하고 책상은 어느 방향으로 놓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중얼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말을 덧대갖고 같이 오신 따님 방으로 사용하실 거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이가 둘이라 이번엔 방을 꼭 나눠야 된다 이런 반응을 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족에게는 아까 우리는 거실 넓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방의 크기와 구조가 중요한 거거든요. 집은 똑같아도 브리핑은 달라져야 돼요. 집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 머릿속에 있는 특장점을 그냥 공장 찍어내듯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브리핑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모든 손님이 자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냐. 맞죠? 특히 아파트 중개하다 보면요. 원하는 동가, 심지어 볼 동가, 층 범위까지 그냥 정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기준을 주면서 나 그냥 아무거나 보여줘야 하는 분도 있는데 막상 얘기하면요. 갑자기 또 이래요. 103동만 볼게요. 나 고층 2층 위로만 볼게요. 이렇게 또 다른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린 두 집만 보면 됩니다. 다른 물건은 이미 실컷 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본 집이 마음에 들면은 반대로 계약으로 꼴이 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엄청 집중을 해야 돼요. 이런 손님한테 왜 이사하냐, 가족은 몇 명이냐, 어떤 조건이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피곤해요. 머리의 생각은 그분들의 판단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찾으려고 꽂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질문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손님을 먼저 보세요. 질문은 손님을 파악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잖아요. 저도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엄청 애를 쓰거든요. 이미 원하는 매물이 명확한 손님이라면은 그냥 보여드리세요. 대신 반응을 보세요. 반응을. 어느 집에서 오래 머무는지, 무엇을 반복해서 보는지, 두 집을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에 마음에 드는지 반응이 갈리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집에서는 거실 창밖 한참 바라봤는데 두 번째 집에서 별 관심 없어 하면은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아까 집이 좀 더 좋으시냐고, 더 마음에 드시냐고. 이런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캐묻는 게 아니잖아요. 손님이 보여준 행동을 우리가 그냥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말이 많은 손님이라면 충분히 이야기해드리게 하면 되고요. 말이 없는 손님이면 굳이 막 캐묻지 마세요. 좋은 브리핑은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손님한테 필요한 것을 구석을 우리가 긁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또 예를 들어 손님이 또 말하죠. 여기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이때 바로 안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단지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또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순간 손님은 비싸다고 하고 중개사는 또 싸다고 하면은 이게 또 대립하기 서거든요. 그래서 가격으로 조금 망설인다면은 이 집이 손님의 니즈에 그 가정에 부합하는 장점을 더 캐치해갖고 그분들의 마음에 이
특장점을 더 던져줘야 돼요. 같이 동행한 자녀의 니즈를 더 크게 부각시켜주고 하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집 비싼데였다면 이제는 나의 예산을 지킬 것인가, 조금 더 쓰고 원하는 조건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좋은 브리핑은요, 중개사가 답을 대신 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손님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교 기준을 세워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매물 브리핑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의 스펙을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손님이 우리 가족이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혼부부에게는 출퇴근과 예산이 중요할 수 있고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방의 구조나 학군이 중요할 수 있고요. 차량이 2대라면은 주차가 진짜 중요할 수 있죠. 밤늦게 들어왔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은 그것처럼 피곤한 거 없잖아요.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은 약간의 평수도 필요하고 엘리베이터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접근하는데 단차가 없는 그런 동을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손님에게 똑같은 순서로 집을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손님이 말하면 듣고 말하지 않으면 행동을 보고요. 필요한 순간에만 질문을 던져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손님을 만나시면요, 현관문 꽉 잡고 바로 설명하려고 준비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은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는지 보일 거예요. 저도 그거를 보려고 진짜 많이 마음에 2번, 3번 생각하고 가는데 참 쉽진 않죠. 자격증을 땄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요, 아래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당장 실행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